예,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전주역을 나왔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최근에 그 혁신도시, 전주 혁신도시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지역에 대한 부당한 폄하이자 농업에 대한 부당한 폄하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더욱 분발하셔서 전주 혁신 도시의 발전, 또 지역의 발전, 농업의 발전을 견인해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식품 회사의 이익도 아니고 무역 이익도 아니고 식품 안전과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최근 GMO 식품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우려가 많습니다. 표 주세요. 현재는 그 가공 후에 GMO 단백질이나 DNM이가 남아있는 경우만 GMO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불신을 표시하고 93.8%가 GMO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해서 완전한 표시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GMO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6%에 불과했고 가격이 상승되더라도 GMO 안전 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6.4%였습니다. 이제 GMO 완전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GMO 표시제와 관련돼서는 식품약품 안전청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과학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적인 환경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농촌진흥청이 강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표 주세요. 특히 이제 농촌진흥청은 GMO 작물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점점 늘어나서 우리 73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은 혹시 이 GMO 연구 개발하는 게 이후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과 기술 축적에 한정된다는 점을 좀 명쾌하게 좀 밝혀주셔야겠는데요. 네, 저희가 2년 전에 국감을 받을 때 이 현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은 GM 작물을 일반 재배화하지는 않겠다. 즉 국민적인 합의, 소비자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하지 않겠다는 거고 GM 작물을 계속 연구를 하는 이유는 첫째, 미래의 가치의 연구를 두고 연구하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GM 작물을 감시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작물도 일반 재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농약관리 PLS 제도를 앞두고 농진청이 농약 직권 등록을 이제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농약이라는 것은 농약 회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농민들이 꼭 필요한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제 농촌진흥청이 직권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PLS 제도를 이게 이제 바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이 최근에 다음 표 주세요. 예, 지금 작년에 25억이다가 올해 126억 이렇게 이제 대폭 확대한 것은 직권 등록을 활성화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시고 하고 계신데 이게 한 개 품목당 한 7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농촌진흥청이 이렇게 세금을 써서 직권 등록을 하는 것이 결국 농약회사가 자부담으로 해야 될 등록 업무를 세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이제 직권 등록을 하면 그 농약을 판매한 대금은 164개 그 농약회사들에게 다 돌아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 부분 어떤 좀 그런
국민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표면적 재배작물을 하는 것은 농약 회사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그만큼 투자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의 농산물의 안전 생산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나 개발하는데 마침내로 신규약 때는 약 7천만 원 가까이가 드는데 비해서 전동 학대는 약 1,8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듭니다만 한 품목이 작물과 벽해충을 따지면 하나에서 현재는 96개까지 다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확대된 것에 대한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서 현재는 구사권을 청구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아주 영세 농약회사나 또 이제 경제성이 좀 없어서 그게 굳이 등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농진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혹시 농진청에서 직권 등록한다니까 농약회사들이 그냥 만연히 이번에 다 우르르 직권 등록하니까 뭐 나도 슬그머니 좀 있으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라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약회사들이 초면적 재배작물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090건의 특허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농축산물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고 또 꾸준하게 이어지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의 실용화가 부족하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오늘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논란을 불식시킬 해결책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또 제품 개발, 판로 확대, 쌀에 대한 홍보 확대를 위한 연구 등을 제대로 해주시면 그래서 쌀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란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연구개발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있고 실용화하기 위한 또 농업 실용화 재단이 있습니다. 또 교육훈련기관인 농수산대학이 옆에 있고요. 배후의 전북, 전남, 충남에 이 농업 배우지가 튼튼해요. 전북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좋은 조건이 있는데 펴주세요. 지금 이제 쌀 소비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쌀 가공식품의 생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 1.8조 원에서 2017년 4.2조 원으로 227%나 증가를 했어요. 다음 표 주세요. 쌀 가공식품의 수출 실적도 막걸리, 쌀음료, 떡류, 가공밥 등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아주 영세 기업이나 중소기업이어서 자체적으로 제품 개발하고 판로 확대는 역부족입니다. 또 표 주세요. 일본에서도 RC 프로젝트라고 해서 밀가루 소비량의 10%를 쌀가루로 전환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습니다. 자, 쌀 가공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제품 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소비량, 생산량, 수출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는 본격적으로 쌀빵, 쌀국수, 쌀라면, 쌀술이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기호가 국수, 라면, 빵 이런 데로 가 있는데 지금 현재 쌀 가공 업체들이 생산하시는 거는 대체로 이전에 밥, 떡, 뭐 이런 막걸리 이런 거지만 소주, 맥주를 쌀로 생산하고 국수, 라면, 빵을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집어넣게 되면 저는 쌀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5년만 제대로 하시면 저는 쌀 공급 과잉 문제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쌀술에 대해서는 주세를 감면하는 그런 대책이 이제 추진돼야 되겠지만 농촌진흥청과 농업실용화재단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는 아주 막대하다고 생각해요. 이 쌀 종류
에 따라서 그걸 구별하는 것, 또 쌀가루를 또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또 제품 개발할 때 그 쌀 가공 업체들도 직접 참여해서 저는 실용화 R&D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농업 실용화 재단이 앞으로 역할을 한 2배, 3배, 10배까지 저는 아까 적어도 단기간에는 그렇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님께서 우리 쌀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쌀을 지금까지 생산 위주에서 다양한 소비 확대 쪽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그 소비 확대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첫째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전용 품종을 현재 3개를 만들어서 약 67.6헥타를 재배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쌀빵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쌀국수와 쌀라면의 대체용도 제가 품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조용도 막걸리용의 품종이 이미 8품종 정도 만들어져 있고 설경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특정 회사에 계약 재배를 해서 한 50헥타 이상 계약 재배하는 등 다양한 용도를 다양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정 편식 HMR 시장이 3조 시장으로 커지면서 기업체들을 다양하게 참여시켜서 이들의 소비를 확충하고 이게 수출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좀 더 확충하고 이 연구에 좀 더 강한 탄력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내겠습니다.